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태민의 독서클럽,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, 이 유튜브 영상을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. 이게 한국의 남는 전기 문제부터 시작해서요. 피터 터친이라는 학자의 국가 분계 이론, 뭐 이런 거시적인 얘기까지 나왔다가 결국 개인의 선택, 이런 쪽으로 이어지거든요. 네,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 통찰이 뭘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. 자, 우선 그 영상에 나온 한국전력거래소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나주에 방문했을 때 확인한 내용이라는데 공식적으로는 뭐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로는 남는 전기가 꽤 많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 영상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은 오히려 그 남는 전기 때문에 뭐랄까 골치 아프다고 했다는 거예요. 일부 전문가들은 없다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는 거죠. 이미 뭐 부탄이나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이런 남는 전기를 써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걸로 가치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. 이걸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연간 한 6조 원 정도 부가가치가 생긴다. 이런 계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. 와, 6조면 엄청나잖아요. 이게 진짜라면 기회가 그냥 눈앞에 있는 건데 근데 왜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을까요? 좀 이상한데요? 영상에서는 그 원인을 약간 한국 엘리트들의 어떤 특유한 성향, 여기서 찾더라고요. 단순히 뭐 도덕적이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병야를 좀 꺼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논쟁 같은 걸 피하려는 경향, 혹은 뭐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게 선하다 이런 명분 뒤에 숨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. 하여튼 경제적인 이익이 분명해 보여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요인이 있다는 분석이죠. 아, 그러니까 명확한 기회가 있는데도 주저한다. 이게 어쩌면 좀 더 깊은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런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피터 터친을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. 이 이론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또 흥미로워요. 네, 그렇죠. 터치는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층민의 불만, 반란 이런 게 국가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고 봐요. 오히려 엘리트 과잉 생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. 그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고학력자나 전문직 이런 엘리트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좋은 자리, 뭐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을 자리는 한정돼 있다는 거죠. 아, 그래서 자리를 못 얻은 엘리트들이 좌절하고 또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분열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진다. 심하면 내전까지 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인 거군요. 영상에서는 이걸로 요즘 미국이나 한국의 그 극심한 정치 갈등 같은 것도 설명이 된다고 보고요. 네, 맞아요. 엘리트들이 그 얼마 안 되는 자리를 놓고 싸우면서 각자 자기 편 만들어서 이념 대립처럼 보이게 포장한다는 거죠. 혹시 근데 이 분석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이나 반론 같은 건 없었나요? 너무 엘리트 중심적인 해석 같기도 하고. 영상에서는 주로 터친 이론을 소개하는 데 집중하긴 했어요. 근데 핵심은 그거죠. 겉으로 보이는 이념, 구호 이런 것보다는 그 밑에 깔린 엘리트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러시아 혁명 때도 몰락한 귀족 자녀들이 혁명 주체가 되기도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사회 변화의 진짜 동력이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을 주는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그 남는 전기 문제에서 봤던 엘리트들의 좀 소극적인 태도나 터친 이론에서 말하는 엘리트 간의 경쟁 심화나 다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현상이잖아요. 그럼 영상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결국 어떤 결론으로 가는 건가요? 네,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딱 엮어서요. 결국 너무 거시적인 담론이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회구조 변화 예측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내 현실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나 판단 여기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떻다, 국가 경제 전체가 위험하다 이런 걸 걱정하기 전에 당장 이 남는 전기를 활용하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? 혹은 이 엘리트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?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아, 그 숲 전체 생태계를 걱정하느라 눈앞에 토끼를 놓치는 호랑이가 되지 말라는 비유가 딱 이걸 말하는 거군요. 그렇죠. 결국 내가 직접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게 더 현명하다.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. 네, 오늘 살펴본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요. 우리 사회에 아직 쓰이지 않은 어떤 기회, 잠재력, 잉여 전력 같은 거 이게 있을 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동시에 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이 어쩌면 엘리트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 이게 있었고요. 그리고 이 모든 어떤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건
개인의 현실적인 판단, 그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다. 뭐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혹시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뭐 분야에서 과잉 공급돼서 기회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그런 엘리트 그룹은 없나요?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어떤 균열이나 비효율 같은 건 없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.